MS 팀즈를 활용하여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준비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담임선생님들께서 학급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MS 팀즈를 활용하여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 화상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업팀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과목별, 학급별로 모두 만드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저 같은 경우는 2학년 영어 1 수업을 총 3개 학급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영어 회화 수업도 3개 학급을 들어가게 되죠. 그럼 총 6개의 학급을 수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똑같은 숫자 6개, 각각 6개의 팀을 개설을 해줘야 합니다. 팀 이름은 학년반 한 칸 띄우고 과목 명칭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학년 3반 한 칸 띄우고 영어 2, 로마자가 아닌 아라비아 숫자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목 명칭에 알파벳이 들어간 경우에는 띄우지 말고 대문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줄여서 부르거나 하는 과목들 같은 경우도 정식 교과 명칭을 팀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무부에서 각 과목별로 어떤 학생들이 그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지 명령을 제공하게 되면 그 명령을 참조하여서 멤버를 선생님들께서 각 팀별로 직접 추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팀즈로 넘어가서 실제로 한번 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팀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팀 참가 또는 만들기가 나오게 됩니다. 팀 만들기 클릭을 하시고요. 팀 유형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만들 수업 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학년 3반 한 칸 띄우고 영어 1 수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사항에 학생들이 어떻게 이 수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볼 수 있게 써주시면 됩니다. 2021학년도 2학년 영어 1 이동훈 선생님 수업이다.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주면 됩니다. 이 팀 설명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영어 1, 2학년 3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직접 검색하셔서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2학년 1반에 김홍순 학생이 있다고 하면 김홍순 학생을 추가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동명이인에 유의해서 추가를 하셔야 돼요. 김민기 학생이 2학년 3반에 있어서 추가를 하려고 봤더니 요 2개의 학생이 뜨게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요 앞에 주어진 고유 번호가 다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두 학생은 지금 동명이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무에서 주어진 명령을 보시고 요 고유 번호가 2학년 3반에 맞는 학생인지 확인하시고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학생들을 입력을 하셔서 추가를 누르시면 이 학생들을 멤버로 한 팀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일이 좀 찾아서 입력을 하셔야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시는 모든 수업에 대한 팀을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화상 수업을 운영할 때 아주 기초적으로 선생님들이 실시간 화상 수업을 시작하시고 컨텐츠를 공유하고 그리고 참여 학생이 어떤 학생이 화상 수업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팀 안에 가시면 이 팀 안에 지금 모임 시작이라고 하는 이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과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모임을 바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 모임을 예약하셔서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지금 바로 수업을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인 설정을 하시는 여기 화면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오디오를 사용을 하셔서 실제로 수업을 하실 때는 카메라를 활성화시키고요. 지금 참가를 바로 눌러주시면 수업이 연결이 되게 되고
학생들의 화면에서는 이렇게 새 채널 모임에 참가라고 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학생들은 여기서 참가를 눌러서 수업에 입장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최초로 수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보이는 화면이 바로 이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화상 수업을 시작을 하셨으면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실 컨텐츠 공유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화면과 화살표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컨텐츠 공유 부분입니다. 바로 컨텐츠 공유 부분이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하실 건지, 바탕화면에 있는 모든 내용을 공유를 할 건지, 아니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화이트보드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과 실제로 칠판에 판서를 하는 것처럼 쓰시는 화면을 공유를 하실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공유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스크린을 두 개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스크린 또는 두 번째 스크린, 세 번째 스크린을 공유하게 되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PPT 파일을 공유를 한다고 하시면 지금 이 위에 프레젠테이션 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아이들의 화면에는 이 프레젠테이션 파일 이 화면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프레젠테이션을 중지를 하시려면 바로 프레젠테이션 중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텐츠 공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시는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텐츠 공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팀즈로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화면상에서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컨텐츠 공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에 지금 참여한 학생들이 누구인지 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 대화창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다가 얘들아 지금 누구누가 참가했는지 이름을 한번 써보렴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20311 이동훈 여기요 라고 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채팅을 치게 되면 나중에 팀즈 요 피드백에 아이들이 썼었던 채팅 내용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 말고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 초기 화면 참가자 정보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점 3개가 있습니다. 기타 작업을 클릭을 하시면 참석자 목록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석자 목록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 화상 회의에 이 실시간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명단이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 참여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팀즈를 통해서 간단하게 수업을 시작을 하고 컨텐츠를 공유를 하고 참여한 학생들이 누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급팀을 준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업팀을 생성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학급팀을 개설하셔야 하는데요. 학년 반 한 칸 띄우시고 담임교사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멤버 역시 우리 해당 반이 되게 되면 그 반의 명령을 교무에서 받아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앞에서 설명했었던 첫 번째 스텝에서 설명했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총 3가지 수업팀 개설하기, 그리고 운영하기, 학급팀 준비하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